수년 동안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사정을 하면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와 동기를 앗아갈 수도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이 질문을 듣습니다. 젊은 남성들에게서도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도요. 이것은 미신, 반쪽짜리 진실,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건강, 관계, 자신감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 코발스카 박사입니다. 12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서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성 건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에 5가지 가능한 이점뿐만 아니라 거의 언급되지 않는 5가지 실제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즉 당신의 몸, 생활 방식, 목표에 무엇이 적합한지 인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겁주지 않고 명확하게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자동으로 좋거나 자동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이유, 습관, 그리고 신체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더 평온함을 느끼고 더 잘 자며 더 여유를 가집니다. 다른 남성들은 에너지 감소, 성욕 저하 또는 짜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생물학, 삶의 단계,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대화를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과의 차분한 의사와의 대화처럼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제 목표는 당신이 신화나 죄책감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 사정하는 것의 첫 번째 이점과 그것이 기분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종 과소평가되는 이점인 기분과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정 후에 평온함과 이완감을 느끼는데 마치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때 뇌는 자연적인 화학물질 세트를 방출합니다. 내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 보상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 그리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신경계의 짧은 재설정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안과 긴장 감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단순히 덜 짜증내고 덜 긴장하며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더 쉽게 대처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정신적 균형을 위한 부드러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수면입니다. 만약 당신이 섹스나 자위 후에 더 빨리 잠든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사정 후에 이완과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작용과 결합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진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과도한 생각, 스트레스 또는 가벼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남성들에게 이것은 더 빠른 잠들기와 더 깊은 수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몸은 재생됩니다. 실제로 다음 날 더 나은 집중력과 더 많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점은 순환과 관응이 있습니다. 오르가즘은 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에 걸친 사건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많은 부위에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짧지만 규칙적인 혈관 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훈련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발기 품질과 전반적인 순환계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남성 건강의 한 요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전립선 보호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남성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남성들에게 특히 민감한 영역인 전립선 건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버드 과학자들이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다년간의 관찰 연구는 더 자주 사정하는 사람들, 즉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사람들이 더 드물게 사정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정은 전립선 샘의 자연적인 청소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세포, 정체된 분비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지 않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염증성 요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생리적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많은 남성들에게 큰 안도감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건강 관련 불안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장도 아니며 정기검진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면역력에 관한 것입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동안 신체는 면역글로불린 A, 즉 IgA의 성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면역체계의 첫 번째 방어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준 감소,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킴을 더하면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면역체계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보호장벽의 강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신체가 과부하에 덜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위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남성에게는 이점보다 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무시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심각한 위험과 경고 신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남성에게는 처음에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로 점차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의식적인 선택과 강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매일 사정하는 것이 쾌락, 친밀감 또는 긴장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 필요성이 업무, 관계 또는 집중력을 압도한다면 우리는 이미 습관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뇌는 하나의 보상 원천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수치심과 좌절감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는 에너지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위험은 사정을 감정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지루함, 슬픔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성적인 배출이 유일한 도피 전략이 될 때 시작됩니다. 몸은 한 가지 안도 패턴만 배우고 운동, 대화, 재생과 같은 다른 더 건강한 방법들은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기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식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자녀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매일 사정하는 것이 정자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몸은 최적의 양을 회복하는 데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드문 사정이 제한이 아니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민감도와 욕망의 감소입니다. 너무 잦고 일상적인 자극은 보상 시스템의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가 적응하면서 한때 강한 자극이었던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무관심이 생깁니다. 관계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민감성이 돌아오도록 짧은 휴식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빈도 자체가 아니라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항상 서둘러 이루어진다면 몸은 속도에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통제 문제, 긴장,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경계는 조화가 아닌 질주 모드로 작동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요약하고 죄책감이나 엄격한 규칙 없이 자신만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매일 사정하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신은 왜 그것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사정 후에 더 평온해지고 더 잘 자며 더 자신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피로, 동기부여 감소 또는 죄책감을 느끼나요? 성 건강은 엄격한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에너지, 기분, 성욕, 수면의 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실험해보세요. 매일 사정할 때와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규칙성이 가장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긴 간격이 좋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균형을 기억하세요. 사정은 행복을 돌보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수면, 관계,
대화, 그리고 회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파트너와의 소통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 갑작스러운 발기 변화 또는 전립선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당신에게 수치심, 불확실성 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자유와 통제감을 줍니다. 30세든 50세든 70세든 상관없이 몸은 적응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활력을 앗아가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인식의 부족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짧은 휴식을 취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변화들은 에너지, 평온함,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잘 돌보세요. 만약 이 자료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멈춰서 오늘 무엇을 얻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평온함, 자신의 몸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아니면 마침내 누군가가 수치심이나 위협 없이 이 주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안도감일까요? 성 건강은 전체 신체 건강의 일부입니다. 질문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찾는 것은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 관계, 그리고 금기 없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특히 40대, 50대, 60대 이후에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또한 댓글로 무엇이 가장 당신을 놀라게 했는지 또는 다음 자료에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해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건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당신의 활력은 보살핌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나 코발스카 박사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남성의 건강은 완벽함이나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깊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두려움 없이 반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본 후에 당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 더 큰 평온함과 호기심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식은 균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제한이 아니라 힘을 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자주 질문하시는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나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50세 이후 성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압력과 수치심 없이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요.